이 불확실성에서는 고객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고객을 구매를 하는 사람으로 소비자로 바라본다면 이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저희가 한 3가지를 좀 키워드를 봤습니다. 뭐 실제로 외부 트렌드 기관들에서 발표한 것들을 저희가 인용도 했고요. 첫 번째가 평균의 실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팬데믹 이후로 사회자본의 양극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편적 맥락에 붕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이 N국화 시켜야 됩니다. 옛날엔 양극화지만 극과 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인의 특성에 반영된 커스텀 메이드나 어떤 소비자의 취향대로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모디슈머들이 많이 활성화됐고요. 이거를 쫙 보면 이런 다양한 N극화되는 이 시기에서는 결국은 소비자의 맥락,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팬데믹 기간에 결국은 사람이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간 단절이 심해지고, 그 단절 속에서 어떤 취향이 온라인생에서 만나는 자기만의 취향이 만나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되게 보편화됐고,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 형성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향 기반의 집단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 취향들끼리의 어떤 상호 인터랙션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제 요즘 작년부터 나오는 언어인데, 뭐 저희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들 보시면 20초짜리 짤, 10초짜리 짤을 많이 봅니다. 쇼폼들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그걸 왜 보냐 보면 긴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흥미롭고 이런 컨텐츠에만 자극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기존에 익숙한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가 요즘의 트렌드가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머시브 경험도 원하고, 그리고 캐릭터나 스토리에 공감하는 그런 세계관을 여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커머스의 진화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고객의 구매 여정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인식하고 상품이나 정보를 인식하고 탐색을 하고 구매를 하고 참여하는 이런 일반적인 밸류 체인이 있고요. 거기에 구매 동기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인식과 탐색 구매 과정에서 보면 뭐 어떤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오프라인 팝업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탐색을 할 때도 보면 뭐 QR을 쓴다든가 AR이나 VR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개인 맞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를 탐색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화된 결제, 요즘은 다 자사페이를 갖고 있듯이 개인화된 결제라서 결제를 합니다. 사실 이런 그 구매 동기와 구매 여정을 봤을 때 저희가 3가지 그 큰 카테고리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컨텍스트 기반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에 맞춰서 고객은 인식과 탐색과 구매 단계에서 실제로 그 내가 정보를 보고 추천하고 그거를 체험하는 부분은 결국은 고객의 맥락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커머스 간에 어떤 컨텍스트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참여라는 밸류체인과 커뮤니티라는 걸 봤을 때 이 소셜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머스 안에서, 아까는 커머스와 고객 간이라고 보면 지금 커머스 안에서 결국은 고객 간의 인터랙션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몰입형 커머스라는 화두가 또 저희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서는 컨텍스트나 소셜 인터랙션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생성하는 거라면, 몰입형 커머스는 뭔가 새로운 세계관 또는 새로운 팬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컨텍스트 기반의 그런 경험에서는 결국은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리테일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테크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테크의 진화를 잠깐 보시면 예전의 단계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때부터 소위 디지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첫 번째 1세대 테크의 도입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크를 도입했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뭐냐면 테크의 첫 번째 비용 절감을 하는데 테크가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테크가 많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또는 아니면 내가 좀 선도화된다는 느낌에 약간 차별화되는 느낌을 주려고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세대를 돌면서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비즈니스의 실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일부 있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의 그 자동화나 효율화 이래서 실제로 비즈니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 테크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세대에서는 탐색이나 구매 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참여를 하는 모든 영역에 테크가 도입되는 뒷단에 도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재고나 아니면 뭐 ERP나 뭐 이런 아니면 뒷단에 그 구매 자동화라든가 배송 자동화 이런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년 전부터는 제3대, 저희가 3세대 테크 도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구매 전 여정에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 큰 키워드는 뭐냐?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식이든 탐색이든 아니면 나중에 배송을 받더라도 고객의 경험을 가장 극대화하는데 모든 전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간단히 보면 구매 여정에서 이 많은 테크에서 보면 이 고객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구매 여정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요즘의 인식에서는 뭐 많이 챗봇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사실은 이 대화형 챗봇들도 이것도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는 이제 흥미나 이런 위주로 도입을 했는데 요즘은 그 어떤 프로모션이나 그 대화 목적보다는 프로모션 목적으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화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프론트단에서 자연어 처리 방식이라서 NLU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로 해서 인식을 하는 데 집중했다면 요즘은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갖고 선제적으로 선택형 대화를 제공해서 숏컷으로 들어가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가 그런 건데 실제로 고객의 목적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고객이 챗봇이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기존의 백데이터를 가지고선 이한테 최적의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색과 구매를 가장 단순화시켜주고 숏컷으로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요즘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도 구매가 편리하고 아니면 내가 사람이 아닌 그 기계랑 대화를 해도 내가 쇼핑의 편리함이나 어떤 Q&A나 VOC의 편리함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고객 경험을 가져가게 됩니다. 배송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롯데그룹이 오카도랑 제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오카도만이 뭐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AI 기반의 최저가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송의 효율화 그리고 기간의 단축 그리고 인력의 절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결국 왜 고객 경험이냐 내가 주문했을 때 배송이 언제 오고 언제 도착할지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론트단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송도 이런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하고 있고 평가나 차원은 지금 이거는 나이키의 얘긴 한데 실제로 뭐 나이키라는 제조사가 또는 뭐 제조이자 유통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런 제조사가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상품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매에 대한 로열티도 갖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셜 인터랙션을 하면서 발견형 구매인데 실제로 이 구매를 이렇게 쭉 보시면 구매 여정별로 고객 몰입 수준을 보시면 아주 초기에 고객의 구매 전환 요소를 보시면 목적형 구매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적형 구매의 가장 첫 번째 구매 요소는 그거죠. 내가 가장 싸고 그리고 배송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적립 할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를 그냥 실리적 혜택 기반의 구매로 전환하는 게 목적형 구매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이 목적형 구매가 조금 진화된 게 소위 말해서 뭐 탐색을 할 때도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AR이나 VR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게 만든 다음에 커뮤니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체험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공감과 신뢰 가치를 기반해서 구매를 하는 게 사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같이 커뮤니티가 한 사람이 산다든가, 그리고 그런 거였고, 이 전체 목적형 구매의 다음에는 발견형 구매가 다음인 것 같은데, 이 목적형 구매는 너무나 일차원적인 구매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발견형 구매는 아까 온라인 회사들이 오프라인 팝업을 해서 인식과 유입에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 나오는 컨텐츠를 결합한 쇼핑입니다. 사실 여기에 구매 동의는 흥미 유발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수동적으로 구매한 것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완전히 별개로 저희가 좀 넣은 거는 완전히 요즘 새로 나오는 세계관과 팬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 동인이 단순한 흥미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지만 결국은 이 세계관과 팬덤 안에서 있다 보니 그 팬덤 안에서 재구매가 자동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셜 인터랙션입니다. 소셜 인터랙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소셜 인터랙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티와 컨텐츠와 테크놀로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당연히 브랜드 가치와 연계되는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컨텐츠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구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얼마나 잘 분석하냐가 원인인 것 같고요. 이 커뮤니티를 잘하는 게 저희가 뭐 오늘의 집 같이 실제로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다는 브랜드 모토를 기반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같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런 무신사 같이 자발적으로 고객이 UCC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고객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몰입형 커머스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몰입형 커머스가 실제로 커머스의 단계가 이커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커머스가 있는데, 이제는 몰입형 컨텐츠인 커머스 유니버스로 저희가 간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홍보수단, 적용기술, 소구가치, 소비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머스 공간은 스토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스토어라는 개념에서 미디어를 중간에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상의 공간까지도 넘어가는 단계가 됐고요. 고객의 소구가치도 이제는 예전에 제품이었다면 지금은 경험으로 됐고, 이젠 경험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관으로 넘어가려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의 기준도 예전엔 가격이었다면 유행과 즐거움에서 이제 삶의 질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컨텐츠 커머스의 진화를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단계에서 엔터테인먼트 커머스에서 이제는 몰입형 커머스로 넘어가고 있고요. 몰입형 커머스에서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메타버스나 AI나 VR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좀 그러긴 한데, 참고로 뭐 저희 회사랑은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제이릴라라는 컨텐츠가 신세계 이마트의 정윤진 부회장이 전 고릴라라는 게 나왔고, 저게 닮은 게 아니냐 그래서 부캐라 그래서 제이릴라라고 나왔고, 이것들이 닮았다 안 닮았다라고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객 간 인터랙션을 통해서 세계관을 좀 형성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몰입형 컨텐츠인 어떤 이런 가치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서 컨셉입니다. 화성에서 태어나 우주의 제빵 레시피를 들고 지구로 온 고릴라라는 이런 컨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구체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어떤 내러티브 요소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저희가 보는 거는 공간을 초월한 어떤 고객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들어질 거고, 온라인에서도 만들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아마 그 비즈니스는 푸드 외에도 패션이나 호텔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질 거고,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나 뭐 NFT를 개발하는 이런 다양한 영역까지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컨텍스트, 고객의 맥락, 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컨텍스트와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 그리고 몰입형 컨텐츠의 중요성이 두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컨텍스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소비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 그게 채널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액션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연결을 하냐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인터랙션의 부분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과의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이 중요한 건데, 여기도 또 하나 인터랙션을 분석하는 기술도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어떻게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가치를 위한 몰입형 커머스를 준비하시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너무 빨리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혹시나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아마 저희 강사 정보가 있다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별도로 다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